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 GS 리테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S 리테일 최근에 이제 GS 홈쇼핑과의 합병 절차를 좀 마무리하고 GS 홈쇼핑에 있던 주주분들이 GS 리테일로 넘어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GS 리테일이 이제 합병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주식이 굉장히 많이 상장이 됐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뭐 기준 가격은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GS 리테일 GS 홈쇼핑에 있던 주주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새롭게 들어왔고, 이제 GS 리테일의 주주로 그러한 부분의 물량들이 어떻게 보면 좀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익 실현 물량들이 쏟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런 가운데 또 중요한 또 하나를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GS 리테일이 요기요에 대한 인수 추진에 대한 보도가 있었고, 이제 지금 참여 등 검토한 바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게 없다. 그래서 일단 8월 16일까지 이제 늦어도 신규 추가적인 제공 시가 이루어질 텐데, 그런 부분에서의 뭔가 내용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기요를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시너지가 발생을 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긴 한데, 일단은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 이게 인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건 맞긴 하지만, 인수를 확정한 다음에 잘 생각하는 게 나을 것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인수를 완전히 한 것처럼 해서 GS 리테일을 분석하는 건 좀 오류가 나는 거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하여튼 이 부분에 좀 이러한 핵심적인 좀 내용이 있긴 하다 정도로만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번 주에 또 결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일정이 잡혀있는 상황이다라는 정도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제 긍정적이면 아무래도 주가에 조금은 반응을 하겠지만, 실적이 좋게 나와도 지금 주가가 안 좋은 케이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주가가 빠지는 부분도 있고, 오르지 않았더라도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소멸이라는 명분으로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실적에 대해서 과하게 기대할 부분은 없지 않을까도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이러한 합병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됐다 보니까 2분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비용들이 증가를 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실적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어니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는 거 아니니까, 오히려 예상치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까지도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예상치는 증권가 예상치긴 한데, 하여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그런 가운데서 차트적인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차트적인 흐름을 봤을 때 크게 좀 보면은, 이제 5월달에 고점을 찍고선 주가가 계속적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재차 조금씩 올라왔던 부분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6월달에 보시면 6월 1일날 고점을 찍고선 재차 하락을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크게 봤을 땐 제가 표시를 해놨듯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삼각 수렴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간 내에서 계속 흐름이 나오고, 또 이걸 돌파를 해내야지 또 새로운 시세가 나오는 부분인데, 현재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삼각 수렴에 중하값보다도 밑에서 차트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지금 주가가 여기를 고점을 한 이후에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낮아진 이후에도 여기 이제 합병 물량이 들어온 날에도 재차 낮아지면서 지금 고점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방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수렴에 대한 부분을 하향 이탈하면 좀 더 안 좋은 주가 흐름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상방을 이탈하면 좋은 주가 흐름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일단 이러한 부분에서 절반 밑에서 지금 주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서 살짝 좀 잡고서 이렇게도 좀 땡겨 버릴 수가 있긴 한데, 그렇지만 어쨌든 일단은 이렇게 상승이 나오려면 지수도 좋아야겠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좋아야 될 것이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동시에 많이 작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한 조짐은 조금 낮지 않나 싶고, 일단은 현재 보이는 시점에서 흐름이 약하다, 계속적으로 음봉이 많이 나오고 있다 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상황 속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좀 하향 이탈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고, 하향 이탈하면서 34,000원까지 하락을 할 가능성을
보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잡고 다시 뭐 여기서 회복을 하고 움직일지 아니면은 추가로 떨어질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주가 흐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 기본적인 입장은 하방에 대해서 좀 크게 좀 생각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현재 뭐 주가에 있어서 뭐 미보유자 입장에서 이 종목을 사는 것은 조금 좀 별로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유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지금 뭐 물량 이슈가 부담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저조한데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비중 어느 정도 축소를 하고 좀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접근해도 충분히 재접근해도 충분히 늦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미보유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여기를 이제 이탈을 하면, 요런 라인을 이탈을 하면 이제 결국엔 요런 라인이 약간 이제 이렇게 주가가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요거가 살짝씩 올라오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추세가 결국에 여기서 이제 확대를 해서 그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 요런 라인 정도가 이탈할 때는 결국에는 여기 다 깨면서 34,000원까지는 무난하게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하락에 대해서 좀 더 여지를 좀 크게 두고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상승보다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이 종목은 이제 하락했을 때 좀 더 한 34,000원까지는 하락을 했을 때 그때서야 좀 살펴보자 라는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보유자 입장에서는 현재 뭐 이미 저조한 주가 흐름인데 추가로 저조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 놓았을 때 여기를 이탈했을 때는 비중을 대폭적으로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충분히 뒤에 흐름을 살펴본 이후에 재접근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자주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가지 올려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링크로 이제 입장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링크 밑에 또 링크가 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신청을 해주시면 입장 도와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하시면 채팅방 상단에 공지 글 꼭 읽어주시고 채팅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정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